자, 평면 벡터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평면 벡터 총정리. 평면 벡터. 이래. 일하기 싫나 보다. 응? 자, 첫 번째 벡터의 정의. 그래서 벡터의 정의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게 벡터라고 했고요. 그래서 보통 벡터 AB라고 쓰면 벡터 A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A가 시점, B가 종점, 도착하는 점이라고 했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정의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거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평행이동해서 일치하면 같은 벡터라 했어요. 일치하면 서로 같은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고, 결국 이놈은 선분 길이라고 했죠.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분 길이 한 거 체크하고요. 세 번째,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 그래서 벡터의 덧셈부터 살펴보면 이쪽은 반드시 벡터는 뭐부터 째려봐라 그랬어요? 시점부터 째려봐라 했죠. 그래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실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삼각형법. 그래서 요거는 평행이동 꼬리물기라고 했죠. 평행이동 꼬리물기. 그래서 수식으로 그림으로 먼저 보면 요게 A, B고 이게 BC면 이게 더하면 여기서 일로 날아가는 거 AC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AB 더하기 BC 이렇게 되면 꼬리가 착착 물려서 AC 이렇게 된다 했고, 요게 삼각형법입니다.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걸 이제 이른바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요거 2am, 2pm, 3pg 요쪽으로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요게 AB, 요게 AC 두 개 더했다고 하면 이게 평행이동해서 꼬리를 물면 똑같이 이렇게 날아갈 거고, 그러면 평사가 나올 거니까 평행사변형 성질에 따라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죠. 그래서 요게 AB 더하기 AC 요렇게 시점이 일치하면 요거는 2am 가져가고, 이 m은 당연히 요 뒤에 있는 거, 요 BC 중점입니다. 그래서 덧셈은 우리가 두 가지 있더라. 평행이동 꼬리물기 하는 방식, 삼각형법 방식이랑 그 다음 시점 같으면 2am, 2pm, 3pg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래서 둘 다 잘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뺄셈. 자, 벡터의 뺄셈은 선생님이
도착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도시 잘 기억하고 언제 사용하냐고 하면 시점 일치시킬 때 벡터의 뺄셈 사용합니다. 뺄셈 사용합니다. 그래서 벡터 AB가 있으면 항상 도착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빼면 돼요. 시점은 아무 때나 맞춰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뭐 PB 빼기 PA 요렇게 가도 되고 QB 빼기 QA 요렇게 가도 되고 OB 빼기 OA 요렇게 가도 되고 자기 취향대로 가세요. 그래서 시점을 다 똑같이 맞춰낼 수 있기 때문에 시점 달라서 시점 통일할 때는 싹 다 벡터의 뺄셈을 씁니다. 그 다음 벡터 실수배. 그래서 요게 이제 KA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K가 양수면 A와 방향은 같고 크기는 K배 된 벡터고 K가 0이면 0벡터고요. K가 음수면 요 벡터 A랑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뭐 절대값 K배겠죠. 그래서 요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고 더 중요한 명제는 평행하면 뭐라고? 실수배. 병행하면 실수배. 그 다음에 B가 같다고 했고 수직이면 내적이 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위치 벡터 갈게요. 자, 위치 벡터. 위치 벡터의 정의는 시점을 O로 일치시킨 벡터입니다. 시점을 원점 O로 일치시킨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써도 상관없지만 내분점은 크로스를 잘 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 A와 벡터 B 요걸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날아가는 벡터 P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마찬가지로 요 M 대 N 외분점 Q 이렇게 날라와 있으면 원래 공식대로 하면 요게 MNMN 풀풀 비례식처럼 그래서 BA 요렇게 들어가는 게 원래 공식이고요. 외부는 MNMN 마마 BA 요렇게 들어가는 게 내분 공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에서 요렇게 A, B가 있고 이게 M 대 N 내분하는 점 여기 P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요거 A고 요거 B라고 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양옆 확보하고 크로스 그래서 양쪽에 그 옆에 그 이쪽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로스 때려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n 플러스 n 여기다가 n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크로스해서 곱하고 더하고 이쪽으로 날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 외분 내분 해놓고 그 다음 당연히 중점을 우리가 만약에 벡터 m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두 개 더해서 2 나누면 되고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우리가 공수2에서 했지만 벡터 G라고 하면 3개 더해서 3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그래서 요거는 OC는 KOA 더하기 1-KOB. ABC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와 얘의 개수의 합이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 별표 3개 치고 공부해 놓고요. 자, 그 다음 성분은 쉽죠. 그래서 요게 정의는 종점의 좌표를 나타낸 겁니다. 종점의 좌표를 나타낸 것이라서 여기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요걸 벡터 A라고 하고 요 점이 A1, A2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벡터 A는 A1, A2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게 OA는 A1, A2 종점 좌표만 딱 찍으면 바로 나올 거고요. 크기는 피타라고 했죠. 피타.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벡터 A의 크기는 요거 루트의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운 거. 그래서 성분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운 게 우리가 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 자, 내적의 정의는 한쪽 방향으로 몰았을 때 크기의 곱인데 한쪽 방향으로 몰았을 때 크기의 곱인데 결국 우리가 크기의 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랑 벡터 B의 내적 가운데 점 찍어줘야 되고요.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인 거죠. 요게 벡터 A고 여기 벡터 B라고 하면 각이 이만큼이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성분 버전은 우리가 벡터 A가 A1, A2고 벡터 B가 B1, B2라고 하면 요 벡터 AB의 내적은 곱하고 더한 거.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하고 더한 거. 그래서 내적이 나와 있으면 요거 어차피 정의 버전으로 크기의 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가든지 아니면 성분 버전으로 곱하고 더하고 가든지 요거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문제 주어진 것 따라서 보고 잡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적에서 보면 코사인 세타가 등장하죠. 이게 지금 결국에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잖아요. 옆에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세 번째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자, 그래서 요것도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당연히 정의 버전이랑 성분 버전으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정의 버전은 당연히 크기의 곱분의 내적이 되는 거고 성분 버전은 요걸 성분으로 나타냈겠죠. 그래서 요거 크기의 곱
벡터 A 크기 벡터 B 크기 분의 4점.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위에 그림도 그려놨지만 이쪽은 분각이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외우라고 했죠. 자, 코사인 120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사법코법에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두세요. 요거는 사법코법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서 계산이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냥 예각은 중학교 때 했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둔각이 나오면서 계산이 심플한데 코사인이 원래 사인보다 더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코사인 코법도 있으니까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잘 기억해 놓고 성분 버전하면 똑같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대로 뽑는 거죠. 크기 피타 A1 제곱 A2 제곱 B1 제곱 B2 제곱 분의 내적 곱하고 더한 거.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아 성분 버전 하나 있을 거고 정의 버전 하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에서 성분으로 주어지면 성분 버전 써먹는 거고 이게 그림으로 주어지면 정의 버전 써먹는 거고 취향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별표 2개 치고 당연히 각은 항상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요렇게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똑같은 명제 들어가는 거죠. 평행하면 실수배 B가 같고 수직이면 내적이 빵. 요거를 앞에 썼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내적하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 넘어갈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스타트만 잘 잡으면 돼요. 스타트가 그림 한번 그려주면 자, 어떤 한 점 A x1, y1을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면서 요 방향 벡터 u에 평행한 직선 요 지금 지나가는 직선 L의 방정식 요렇다고 하면 요거는 스타트만 잘 잡습니다. 스타트가 AP랑 U랑 평행이죠. 그래서 요게 스타트입니다. 한편 벡터 U는 L, M으로 쓰는 게 국룰이고 P는 X, Y로 쓰는 게 국룰입니다. 그러면 요게 벡터 뺄셈이니까 도착하는 거 시작하는 거 빼면 P 빼기 A랑 U랑 평행이고 평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실수배라 했으니까 요게 TU 되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좌표로 한번 가져가 보면 이게 X 빼기 X1, Y 빼기 Y1 요게 LT, MT 이렇게 되겠죠. 실수배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왼쪽 길이 같고 오른쪽 길이 같겠죠. 그러면 요 놈을 T에 대해 정리하면 요렇게 지금 내려간 거 요게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1번 요 방향 벡터 주어진 경우 방향 벡터 U가 주어진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식 따라 정리를 하니까 요게 L분의 X 빼기 X1 그 다음에 M분의 Y 빼기 Y1이 T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쓰지 않고 왼쪽만 써서 나타낸 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항상 방향 벡터는 무슨 자리? 방향 벡터는 분모 자리.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분자가 빵. 만약에 참고로 요것도 직선 위의 점 직선 위의 점은 선생님이 매개변수 방정식 써라고 했는데 특히 요 놈이 이제 그 수선의 발의 좌표
좌표 구하는 문제에서 매개변수 방정식 쓰라고 했는데 매개변수 방정식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거꾸로 이게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요 t 해놓고 그래서 요거는 x가 x, y 요 p를 요게 넘어가면 요거 x1 더하기 lt y1 더하기 mt 요렇게 표현한 게 매개변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를 t식으로 표현을 한 걸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y 한 문자 정리한 게 아니고 둘 다 t식으로 표현한 걸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요. 두 번째 법선 벡터 주어진 경우 법선 벡터 n이 주어진 경우 그래서 법선 벡터는 기울기의 수직인 벡터가 법선 벡터이고 그림 한번 그려보면 스타트만 잘 잡으면 돼요. 자, 똑같이 아까 요 a, b 아니 x1, y 쏘리 x1, y1을 지나고 이 p를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 요거의 수직인 벡터 요걸 우리가 벡터 n이라고 하고 요거는 a, b로 쓰는 게 국룰입니다. 그래서 얘도 스타트만 잘 잡으면 돼요. 자, 요거는 ap랑 n이 수직이죠. 그러면 ap는 마찬가지로 도착하는 거에 시작하는 거 뺄 거니까 p 빼기 a랑 n이랑 수직이고 수직이면 뭐라고? 내적이 빵이니까 요거랑 n 내적은 빵이겠죠. 그러면 성분 버전으로 써보면 이게 x 빼기 x1, y 빼기 y1 이랑 ab랑 내적이 빵이니까 요거 내적 성분 버전 따라서 곱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액마 x1 더하기 b의 와마 y1은 빵. 이게 법선 벡터 주어진 경우에 직방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알겠지만 법선 벡터는 무슨 자리? 개수 자리. 마찬가지로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덩어리가 빵이죠. 식 덩어리가 빵빵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각만 따집니다. 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우리가 둔각 가능하고 직선이 이루는 각은 직선 연장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각만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요거는 세 가지예요.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면 봐봐.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애 L1, L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게 방향 벡터가 두 개 주어진 경우 즉 우리가 L1의 방향 벡터를 우리가 U1이라고 하고 L2의 방향 벡터를 U2라고 하면 어차피 각은 이 각이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가면 되죠. 우리가 방향 벡터는 뭐 역할이라고 했어? 기울기 역할이라고 했지. 기울기 역할.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세타가 방향 벡터 크기의 곱분의 내적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예각만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만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법선 벡터가 두 개 주어진 경우
자, 법선 벡터가 두 개 주어진 경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기 L1이고 L2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은 요게 지금 세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선 벡터, 이놈의 법선 벡터가 요렇게 N1이 날아가고 있고요. 요거의 법선 벡터가 요렇게 N2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각이랑 이게 직각이니까 요 각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파이 빼기 세타 됐거든요. 요 두 개 이루는 각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N1, N2 크기의 곱분의 내적 들어가면 되고 예각이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방향 벡터 하나랑 법선 벡터 하나를 주잖아요. 방향 벡터 한 개랑 법선 벡터 한 개를 줬어. 그리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그러면 다시 그려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은 이 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놈은 방향 벡터를 줬고요. 한 놈은 법선 벡터를 줬어요. 그러면 이것 둘이 벡터를 가지고 이루는 각을 구하면 요 각이 나온단 말이야. 저거 둘이 이루는 각은. 저 각은 2분의 파이에서 빼야 되겠죠. 90도에서. 그래서 요 놈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방향 벡터 하나랑 법선 벡터 크기의 곱분의 내적 절대값이 될 거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세타는 원래 우리가 구하는 게 세타예요. 자, 각변환 들어갑니다. 2분의 파이에서 뭐 뺐지? 몇 사분면? 1사분면. 코사인 부호는 플러스 2분의 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고 뒤에 거 남기기.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방 요 정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원방 갈게요. 자,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쉽습니다. 원정의에 따라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죠. 그래서 우리가 CP는 R, 요거의 크기가 R. 요게 지금 원정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수 2에서는 요렇게 했을 뿐 어차피 벡터 CP의 크기나 선분 CP의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요게 지금 원래 수식대로 하면 요게 P 빼기 C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도 되지만 보통 저 절대값을 풀고 싶어 가지고 P 빼기 C 내적 P 빼기 C 이게 R제곱 요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CP는 R이에요. 뭐 저래나 저래나. 알겠지? 그래서 저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걸 잘해야 되는 거지. 이쪽에는 우리가 2PM, 3PG 이쪽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식 우리가 PA 더하기 PB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2R이다. 요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 2PM인데
요렇게 들어가서 이 샥샥 나눠버리면 PM의 크기가 R이죠. 그러면 이 M이 중심이고 요 R이 반지름인 원이 나오는 거죠. 저 M은 당연히 AB 중점입니다. 요렇게 2PM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요 놈이 3R이다.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도 3PG를 써서 3 앞으로 빼내면 요렇게 될 거고 3, 3 나눠버리면 똑같이 요 PG의 크기가 R이니까 G가 중심이고 R이 반지름인 원이구나. 다만 이 G는 당연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2PM, 3PG 잘 쓰세요. 잘 쓰고 나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한개 2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거는 엊그저께 선생님 모의고사 할 때도 했지만 일단 반원이 등장하면 100%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알겠지? 그걸 항상 코드를 잘 등장시키세요. 그래서 요거의 아이디어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죠. 그래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게 요렇게 AB가 들어가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니까 요게 P라고 하면 요렇게 그림 떠오르죠. 자, 두 개 수직이면 뭐? 내적이 빵이니까 수직 뽑히죠. 그림 떠올리면 PA, PB, 내적이 빵 요렇게 나와 있으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네. 요렇게 눈치를 빨리 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면 평면 벡터 파트 얼추 다 정리되어 있을 거고 참고로 이제 그런 것들은 까먹지 마세요. 우리가 특히 도형 나와 있는 거 잘해야 된다고 했고 특히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무조건 정삼각형 6개 분할을 하고요. 분할하고 세 방향 확보하고 시작하라 했어요. 세 방향 확보 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정육각형이 나와 있으면 요거는 일단 무조건 정삼각형 6개로 딱 쪼개놓고 시작하고 문제에서 뭘 줄지 몰라. 지 맘대로 주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애가 뭐 이렇다고 칠까요? 뭐 여기 1로 가는 걸 A로 주고 1로 가는 걸 뭐 B로 줬다고 하면 우리는 나머지 방향을 하나 확보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내려가는 사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사선은 이쪽이 확보가 안 되죠. 이쪽.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갖다가 확보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꼬다리 출발해서 여기 도착해야 되죠. 그러면 돌아가기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가는 건 B죠. 이거 거꾸로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저놈 B마이네. 요렇게 확보해놓고 꼬리 물어서 계속 돌아다니세요. 알겠지? 그래서 벡터는 다이렉트로 최단거리로 가는 것보다 알고 있는 기본 벡터 가지고 꼬리 물어서 계속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 꼬리 물어서 돌아다닐 것. 그 다음 평사. 평사는 우리가 역시 대각선 크로스 거 써서 요거는 네 방향 확보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사도 이 방향이 4개이기 때문에 뭔가 2개를 줄 거예요. 뭘 줄지 몰라요.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2개는 무조건 줍니다. 그러면 뭐 연습해볼까? 이번에는 우리가
요리 가는 거를 A로 줬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만큼 가는 걸 B로 줬다고 치자. 주는 거는 4개 중에 2개 뭔가 2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보를 하고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방향이 이쪽 방향 확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확보 안 됐죠. 여기서 요런 거 확보 안 됐죠. 자, 파랑이 한번 볼까요? 파랑이. 야, 여기 출발, 여기 가운데 도착하면 되니까 이게 요렇게 꼬리 물면 되겠습니까? 그럼 내려가는 거 뭐? 마 A. 다시 반 올라가는 거 B니까 아, 이거는 마 A 풀 B네. 요렇게 확보를 해놓고요. 자, 요 민트색 마지막 확보하고 갑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뭘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출발 여기 도착이죠. 그러면 요거는 요로 갔다가 요로 가볼까요? 알겠지? 요로 갔다 요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뭐? A. 요거 마 A 풀 B 2개 가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마 A 더하기 2B입니까? 그래서 요거는 취향대로 뭘 주든 말든 2개를 줬을 건데 주고 나면 네 방향 확보해 놓고 잘 물어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체크해 놓으면 얼추 될 것 같아요. 수식 버전은 더 쉬우니까 수식 버전은 다항식 풀듯이 풀면 되니까 그쪽은 양변 제곱 이런 것만 잘 쓰면 되니까 그쪽은 훨씬 수월할 거니까 요렇게 체크해 놓고 평면 벡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놓은 거 우리가 배운 거 2단원 지금 대체적인 큰 그림들 잡은 거니까 다시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으세요. 잘 집어넣었다 나중에 꺼내 먹게. 일단은 우리가 공통수학 2랑 연결된 부분들은 훨씬 더 내공을 높여놔야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기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기하를 다시 하게 될 때 아는 척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공간 들어갈게요.